아직도 기억나지만 저는 며느리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원래 제 자식 사랑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처럼 제 눈에는 제 아들이 더 아까워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못난 건 없었어요. 외모도 제법 괜찮은 편이기도 했고 벌이도 아들과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부족할 건 없다고 봐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척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해줬어요. 다른 큰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뜯어 말리겠지만 그런 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 되실 분은 너무나 어려웠던 존재로 느껴졌는데 며느리는 저를 어려워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애들 결혼하면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둘이서 전부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였어요. 상견례 자리는 미리 알아봤기 때문에 날짜만 맞추면 된다고 통보당했고 결혼식 날짜도 인사하러 왔을 때 다 짜맞춰져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더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부 다 준비해주는 바람에 편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제가 마치 들러리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기분이 든다고 해서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어떠한 말도 하기가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결혼 전부터 뭐라고 하게 되면 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애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어요.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신혼집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집들이 한다고 초대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들이 미안하다며 집들이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를 해줘. 영은이가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집들이는 조금 부담스럽대서 그래. 솔직히 이 말 듣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기껏 키워놓은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 지 여자 편을 든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머릿속에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도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요리 못하면은 주문을 해서라도 집들이는 하는 게 예의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서 철험으로 아들 집으로 집들이 가는 건데 모르는 척 넘어가기에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돈 쪽에서도 저를 우습게 볼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는 순간 난감해했어요. 결혼하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고 한 거였죠. 마음 같아서는 이것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며느리를 불러내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괜히 저 때문에 아들 속만 상하는 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집들이는 그냥 집구경만 하는 걸로 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로 끝내기로 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집들이 날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들네로 향했어요. 이미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괜히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따로 실수하는 건 없었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인지 맛있는 밥을 먹어도 체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진수성찬은 별로 먹지도 못했죠. 많이 못 먹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며느리 자랑하기 바빠하는 모습이 참 얄밉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 제 주머니 속에 봉투를 쓱 넣었어요. 어머님 집들이 제대로 못해서 속 많이 상하셨죠? 이거 별로 안 되지만 기분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며느리는 이런 걸로 제 기분이 풀어질 줄 알았나 봐요. 봉투도 만져보니까 기껏해야 2, 30만 원 정도 돼 보이던데 어찌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웃으면서 저를 대하는 건지 제가 너무 우스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투는 뜯지도 않은 채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와버렸죠. 봉투는 기분이 나빠서 며칠 동안 뜯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친구들 좀 만나야 했던 날에 현금이 좀 필요해서 봉투를 뜯어봤더니 글쎄 몇십만 원인 줄 알았던 봉투에는 무려 100만 원이나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며느리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동안 저한테 용돈을 줘도 한 번도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줘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한테도 못 받은 100만 원을 며느리한테 받게 되니까 기분이 참 묘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줬는데도 저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해준 게 생각났던 거였죠. 단단히 오해하고 있을 며느리 생각 때문에 뻔히 회사에서 일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급하게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바쁜 시간이 아닌지 금방 받길래 이제서야 봉투를 뜯어봤더니 너무 큰 금액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큰 금액은 필요 없으니 마음만 받겠다고 했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돈은 제 보너스 받은 거에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쓰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속이 참 좁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며느리 앞에서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고 생각을 바로 잡아도 싫어하는 티를 분명히 냈을 텐데도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할 도리를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다짐을 한다고 해도 쉽게 바뀔 리가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인데 아들네가 말도 없이 해외여행 계획을 잡았다는 말에 또 한 번 혈압이 올랐던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저희 집은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 때문에 제가 화냈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하는 것만 같아서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며느리 봉투 앞에서 아무런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죠. 저도 알고는 있어요. 돈만 받으면 아무 말을 안 하는 제가 되게 속물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끝까지 안 받겠다 하면서 화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도 만약에 제 마음대로 하게 될지라도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제 성격이 참 제가 봐도 별로인 것 같네요. 아무튼 며느리의 돈 봉투는 제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항상 튀어나왔어요. 제 생일부터 시작해서 남편 생일까지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돈 봉투를 보내었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전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기 보단 아들한테 불만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아들한테 듣게 돼서 알았겠죠. 그래서 저한테 돈 봉투를 준 거고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한테 직접 말했던 적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돈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부담 같은 거 없으니까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서로 원하는 걸 얻는 쪽으로 해서 기분 좋게 지내자고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돈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800만 원이 모였을 때쯤이 2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물론 저한테 준 것과 남편한테 준 거를 포함해서였지만 그래도 아주 큰 돈인 건 분명하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너무 큰 돈들이라 쉽게 쓸 수도 없어서 이렇게 모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 어중간한 돈이었으면 남편한테 뺏지도 않았을 거고 저 역시 다 썼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800만 원으로 무엇을 사줄까 하다가도 애들한테 필요한 게 물건보다 돈인 것 같아서 외식 한번 같이 하자는 핑계로 불러내서 며느리한테 줬어요. 눈치 없는 아들은 왜 큰 돈을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주냐고 했지만 돈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봤네요. 며느리도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당황해했어요. 그리곤 자신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편하게 쓰라고 다시 돌려줬는데 저는 그럼 100만 원만 받고 700은 돌려줄 테니 너 역시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시간 내서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가요. 제가 괜찮은 옷 사드릴게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며느리가 센스 있게 제 속마음을 알아주어서 조금은 마음을 덜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로도 며느리가 돈은 계속 주고는 있지만 저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말했다 시피 제가 참 속물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테크로 돈도 잘 버는 며느리가 멋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가 됐든 그래도 이제는 저도 며느리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들도 며느리와 결혼하고 나서는 철이 들기도 했고 이전보다 재산도 잘 불려가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잘하려고 애써야겠어요. 저도 못했던 걸 며느리가 해준 거니까요.